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그냥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해 준다면 어떤 연산이나 메서드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컨테이너는 객체의 아이덴티티를 저장하는 공간을 가진 객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컨테이너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언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저장하는 것을 아이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에 무엇을 저장했는가인데요. 아이템의 전체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아이덴티티를 저장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한다면 네임스페이스에 이름과 그 이름이 레퍼런스하는 객체의 아이덴티티가 저장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컨테이너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사실은 딕셔너리 객체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객체의 아이덴티티를 저장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객체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가 5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5개의 슬롯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슬롯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1부터 5까지의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의 아이덴티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리스트 컨테이너는 5개의 정수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리스트인데요. 내부에 리스트 2개와 정수 2개를 아이템으로 갖고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4개의 공간, 슬롯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있는 공간에 리스트의 레퍼런스, 리스트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는 또다시 3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고 각각 정수 객체의 아이덴티티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슬롯에는 또 리스트의 아이덴티티가 저장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그 리스트는 2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슬롯에는 정수 객체의 아이덴티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각각 정수 객체의 아이덴티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슬롯은 제가 표현하기 깔끔하게 5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크기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뮤터블한 컨테이너의 슬롯 관리를 봤을 때 뮤터블 컨테이너의 슬롯은 기록된 내용을 변경, 삭제, 추가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슬롯 자체에 저장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또는 이 슬롯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변경되는 걸 우리들이 임의로 커져라, 작아져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객체가 증가하게 되면 슬롯의 크기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한 개씩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씩 증가돼요. 뭐 2개 증가되다가 4개 증가되다가 8개 증가되다가 자꾸만 증가를 시키네 그러면 많이씩 증가시켜 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슬롯을 증가시키는 것도 일종의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용은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씩 증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객체를 삭제하게 되면 슬롯의 크기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롯의 크기가 객체를 삭제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리스트고요. 슬롯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셋하고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클리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슬롯이 모두 반납돼요. 그래서 셋이나 딕셔너리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이 슬롯의 크기가 큰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반납을 해줄 때 클리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구조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할게요. 자, 약간 복잡한 구조예요. A는 튜플입니다. 그 튜플 안에 몇 개의 슬롯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템의 개수랑 똑같은 3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것은 튜플인데 그 튜플은 3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뮤테이블. 여기 있는 슬롯은 크기가 변경되지 않고 슬롯의 내용도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튜플의 첫 번째에서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면 셋이죠. 그래서 셋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거고요. 셋은 또 3개의 슬롯이 준비될 거고 각각의 슬롯에는 정수 객체의 아이덴티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뮤터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롯의 크기도 조정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튜플이죠.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죠? 자, 저희가 3개라고 생각한 거 맞아요. 3.14, 러브, 10. 그런데 3.14 이거는 플로트 객체, 그 다음에 10은 정수 객체인데요. 여기 있는 러브라는 것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또다시 스트링이라는 컨테이너 만들어진 거고 그것에 주소가 저장된 거죠. 그리고 스트링은 LOVE라고 하는 또 다른 스트링, 한 글자씩으로 이루어진 스트링의 주소를 슬롯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스트죠. 2개짜리. 자, 근데 또 많이 쏟아졌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리스트 내부에 들어있는 게 정수 하나하고 또 문자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 H하고 I라고 하는 2개의 문자열을 또 아이템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색칠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크기 변경 못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변경 못하는 부분, 여기 있는 셋이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고 크기도 바뀔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의 모습을 보고 그림을 직접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서브스크립션이나 슬라이싱이나 어떤 연산들을 학습하셔야 돼요.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연산을 할 때 이런 구조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